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3단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3단원에서는 이론도 더 많고 양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2단원까지 복습을 다 하신 후에 3단원은 따로 떼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스포츠 수행이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이 스포츠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성격이나 불안, 동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입니다. 대표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성격이 있고요. 성격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해주는 여러 특성입니다. 구별과 특성의 밑줄을 쳐주세요. 환경에 적응하도록 결정지어주는 개인의 내적인 심리, 물리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으로 개인을 유일하고 독특하게 만드는 특징들의 종합체입니다. 유일하고 독특하게 한다. 이 부분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암기하는 건 사실 힘들다 보니까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특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성격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성격의 특성이고요. 별표 쳐주세요. 성격의 특성은 독특성과 일관성, 경향성이 있습니다. 독특성이라고 하는 건 타인과 구분할 수 있는 개개인의 사고 및 행동 양식, 주어진 환경 자극에 대한 독특한 반응 양식을 얘기합니다. 개개인의 고유한 독특성을 얘기하는데요. 독특한 반응 양식에 밑줄을 쳐주세요. 두 번째로 일관성이고요. 성격은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적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적인 부분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경향성은요, 그 사람의 행동적인 경향성, 일련의 경향성, 즉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파악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친절하면은 성격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까칠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 좀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이 경향성입니다. 성격의 특성으로 독특성, 일관성, 경향성 모두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성격의 3단계 구조입니다. 심리적 핵, 전형적 반응, 역할 관련 행동이 있는데요. 성격의 3단계 구조에도 별표를 쳐주세요. 심리적 핵이라는 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실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성격의 속성 중에 일관성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실제 이미지, 일관성이 가장 높음, 여기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자아나 태도, 가치, 흥미, 동기 등을 포함하고요.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하고요. 가장 심층적인 단계로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즉, 환경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형적 반응이 있고요. 주변 상황 및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상호작용의 결과가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심리적 핵이 반영되어 환경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된 행동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행동 양식과 학습된 행동 양식에 밑줄을 쳐주세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성격이 전형적 반응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할 관련 행동은요, 역할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역할별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상황에 따른 역할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인식해서 하는 행동으로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격의 가장 바깥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강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집에 가서 딸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엄마의 역할을 할 거고,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저는 딸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의 역할, 딸의 역할, 학생의 역할, 엄마의 역할처럼 저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하는 역할들이 역할 관련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별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성격의 3단계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책에 간단히 그림 그려놓으시면 되는데요.
칠판 한번 보시면 성격의 구조는 핵과 반응과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심리적 핵, 그 다음이 전형적 반응, 마지막이 역할 행동이구나.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역할 행동, 그 다음이 전형적 반응, 그 다음이 심리적 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성격의 유형이고요. A형, B형, C형 행동 유형이 있는데요. A형 행동 유형 옆에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성격 유형으로서 시간 강박증, 과도한 경쟁성, 적대감을 갖고 있는 성격이다. 즉, A형 행동 유형은 약간 부정적인 정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형 행동 유형은 A형 유형과 반대된다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형은 억압을 비롯한 비주장성, 무기력증, 대인관계 갈등 회피 등 무기력한 사람을 C형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의 유형 A형, B형, C형은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무기력한 사람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2번 성격 관련 이론입니다. 뒤쪽에 나올 이론들보다는 성격 관련 이론이 조금 더 중요도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의 무의식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작용을 강조했고요. 인간의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원초아라고 하는 건 이드라고도 하는데요. 본능이나 기본적 욕구, 1차적 생리적 욕구로서 식욕이나 성욕, 수면욕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아는 에고라고도 하는데요. 원초적 욕구에 대한 반응, 현실적인 타협,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중재를 통한 행동을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슈퍼에고라고도 하는데요. 순수한 이상적인 도덕 욕구, 도덕적인 부분을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이러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칠판 한번 보시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원초아와 초자아, 자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수면 위로, 바다 위로 드러나는 부분은 자아의 대부분과 초자아의 일부다라고 표현했고요. 현재 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의 의식적인 영역, 현재 자각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는 영역이 전의식적인 부분, 직접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욕망의 근원으로 무의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초자아, 자아, 원초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단어가 나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성이론이고요. 특성이란 단어 나오면 성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특성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며 인간 행동의 원인은 개인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은 적다고 여기면서 표면 특성과 기본 특성으로 구분한 이론이고요. 세 번째 사회학습 이론은요. 인간의 성격 및 행동은 상황이나 환경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은 다르다. 공격적인 사람도 항상 공격적인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사회학습 이론이고요. 상호작용 이론은 개인과 상황 모두가 행동을 결정하는 공통 요소라고 보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황을 모두 아는 것이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고요. 다섯 번째로는 체형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형이 외배엽인지 중배엽인지 내배엽인지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본 이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성격 이론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성격의 측정입니다. 방법은 등급척도, 투사법, 성격검사지 등이 있는데요. 투사법이라고 하는 건요, 난해하고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성격을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성격검사지라고 하는 건 질문지 측정법이라고 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해보는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대면에서 질문을 하는 면접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2번 성격검사 도구 현장 사용 시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 혹은 주의사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별표를 쳐주세요.
심리검사가 선수, 회원, 고객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사용할 심리검사의 개발 배경과 검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류를 이해해야 됩니다. 측정 오류에 밑줄 쳐주세요. 검사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심리검사 시행자가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별표를 쳐주세요. 검사의 시행자도 자신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도 별표 쳐주세요. 심리검사의 결과만으로 선수를 선발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 자체를 100% 신뢰하지는 말아라. 참고해라 라는 거고요. 선수, 회원, 고객에게 심리검사의 목적을 미리 설명하고 피드백도 제공해야 됩니다. 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적인 정보로서 활용해야 됩니다. 타인과의 성격을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성격과 경기력의 관계입니다. 성격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몰건의 빙산형 프로파일인데요. 이 빙산형 프로파일은 기분 상태 프로파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축은 Y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X축에 보면은 긴장, 우울, 불안, 활력, 피곤, 혼동이란 항목이 있고요. Y축은 숫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우수 선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요.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비우수 선수의 그래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이라는 숫자에서 점점점점 하고서 평균이라고 적혀 있죠. 50이라는 수치가 평균이구나. 우수 선수는 활력이라는 항목이 우뚝 솟아 있구나. 활력이란 항목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구나. 그리고 비우수 선수는 완만한 모양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의 성격을 비교해 놓은 부분인데요. 우수 선수는 활력이라는 항목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지만 긴장이나 우울, 분노, 피로, 혼돈과 같은 나머지 부정적인 요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다. 즉, 우수 선수는 빙산형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빙산형 프로파일입니다. 긴장이나 우울, 분노, 피로, 혼동은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활력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요인이죠. 우수 선수는 이러한 긍정적 요인인 활력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더라라는 결과고요. 즉, 우수한 선수일수록 정신건강이 더 우수하고 긍정적이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몰건이란 사람이 말하기를 성격 특성으로는 스포츠 참여의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다. 성격의 생리적, 환경적 요인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와 같이 선수의 빙산형 프로파일을 근거로 팀 대표로 선발을 하거나 경기력을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에 밑줄을 쳐주세요. 아까 성격검사의 주의사항, 고려사항에서도 봤듯이 모든 결과가 절대적이거나 100%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 자료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했듯이 우수 선수가 모두 다 빙산형 모양을 그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비우수 선수와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우수한 선수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오류도 고려해야 되고 우수한 선수가 모두 다 빙산형 모양인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의 빙산형 프로파일 자체만을 근거로 팀 대표로 선발을 하거나 경기력을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표현까지 챙겨서 보시면 되고요. 2번, 건강을 위한 운동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A형 성격, 아까 봤었죠?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A형 성격이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다. 부정적인 정서일수록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듯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다라는 거 이해되실 거고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A형 행동, 즉 부정적 정서의 행동 빈도가 낮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심폐계의 반응성도 낮아진다. 즉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운동 참여가 A형 행동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운동을 하면 A형 성격에서 B형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번, 우수 선수의 뛰어난 인지 전략 7가지고요. 이거는 우수 선수의 특징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보시면 시합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처 전략을 미리 연습합니다. 우수 선수는 훈련을 할 경우에 구체적인 대처 전략을 미리 연습하는구나. 구체적인 대처 전략에 밑줄 쳐주시고요. 루틴을 보시면 시합 전후의 주의 방해 요인에 대한 대비책으로 루틴을 실천한다. 루틴 실천에 밑줄 쳐주시고요. 집중을 보시면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차단하고 당면한 시합에 고도로 집중한다. 고도로 집중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심상을 보시면 심상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고유한 심상 또는 심리적 리허설 방법을 실천합니다. 고유한 심상과 심리적 리허설에 밑줄을 쳐주세요. 루틴과 심상에 대한 개념은 뒤쪽에서 상세하게 보실 거고요. 합리성을 보시면 통제 불가능한 요인보다는 통제 가능한 요인에 집중합니다. 통제 가능한 요인에 밑줄 쳐주시고요. 시합 전략 같은 경우 시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밑줄 쳐주시고요. 각성 조절로서 최적의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각성과 불안 수준을 조절합니다. 각성과 불안 수준 조절에 밑줄을 쳐주세요. 우수 선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심리적 요인의 첫 번째, 성격이었습니다.